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태영호 의원의 사퇴에 따라 오는 9일 치러지는 국힘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현역 의원이 아무도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이용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묘한 답변을 합니다. 왜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건데요.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 김기현 체제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기대만 못하게 됐고, 예. 그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네. 거기에 걸맞느냐? 아하. 혹시 이거 뭐 들러리냐? 사실 실제로 중요한 핵심 그렇죠. 의사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용산 아니냐? 용산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예. 그래서 뭐 오인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당내 오인회가 있다. 뭐 요 오인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오인회 누구죠? 오인회?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뭐 4천만 원 내고 이게 뭐 가성비가 나오냐. 이용호 의원은 현재 김기현 대표 체제의 모습이 이상하다며 기대만 못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지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중요한 핵심 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한다며 당내의 오인회를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들러리나 서려고 출마 기탁금 4천만 원을 내고 가성비 떨어지는 최고위원을 왜 하겠냐고 말한 겁니다. 최고위원회라는 공식기구가 아닌 오인회라는 조직에서 당의 주요 전략을 결정하고 있어 최고위원에 당선돼봤자 실익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 발언인데요. 실제로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등록하지 않으면서 김가람 청년 대변인과 고소전문 이종배 서울시 의원, 청강정 전 최고위원 후보 등 듣보잡 원외 인사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된 상태입니다. 대체 오인회 멤버가 누구냐는 해석이 난무했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대출 정책위 의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국힘당 지도부는 일제히 부인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부총장, 당 수석 대변인이 모여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의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라고 이용호 의원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생각이 없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꺾는다며 이 의원에게 경고했는데요. 수세에 몰린 이 의원은 결국 오인회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최고위원회가 역할과 위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하다 튀어나온 잘못된 어휘라며 당과 지도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인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소동을 두고 이준석 국힘당 전 대표는 그만큼 현재 국정운영과 당운영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쳐지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금 여당을 움직이는 그룹은 따로 존재한다며 이른바 오인회 등 6인회 등 진짜 실세 그룹 명단을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국힘당은 또 한 번 태풍이 몰아칠 전망인데요. 아울러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는 친윤 실세, 윤핵관을 겨냥해 이자들은 상상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며 공천을 안 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대비해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님이 그냥 라디오에서 하신 발언이 어제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조언은 사실 5인 회는 그냥 나온 거지. 저는 실체는 없을 거다. 의사결정구도에서. 왜 명단도 아니 얼핏 저는 듣기에는 사람을 떠나도 자리가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그냥 부총장 2명 이러니까 당대표가 그 고위 당직자들이랑 얘기하면서 의사결정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면 잘 돌아가는 조직이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거다? 네, 그렇게 돌아갈 리가 없다. 왜냐하면 공식 회의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돌아갈 리가 별로 없고 명단을 짜라면 좀 다르게 짤 것 같은데 그 명단은 다음 주쯤에 공개하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짜면 안 돼요? 원래 그거는 그거는 아마 이미 언론에서 조금씩 내는 것 같은데 다른 명단이 있을 거고 이건 둘러대기 위해서 나온 명단이고. 그러면 실제는 따로 있을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오, 누구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니셜로 이제 막 보도 시작하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면 저한테 안 물어봐도 아실 테니까. 예, 뭐 오인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윤핵관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윤핵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윤핵관에 의한 국정 운영 뭐 이런 가능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본질이지 뭐 오인회가 누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건 별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윤핵관에 더 방점이 찍히는 그 흐름이고요. 이 전 대표는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용호 의원이 주요한 결정은 최고위원회가 아니라 오인회에서 한다. 그러니 허수아비 최고위원을 누가 하려 하겠는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 당 안팎에서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오인회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이 전 대표는 시중에 돌고 있는 오인회 명단,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이철규 사무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에 대해 그 명단을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실체가 없는 명단이라며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당대표가 공식 회의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과 회의를 한다면 잘 돌아가는 조직이다. 그렇게 돌아갈 리가 없다며 명단을 짜라면 저는 다르게 짤 것 같다. 그 명단은 다음 주쯤 공개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말한 명단은 아니다. 둘러대기 위해서 나온 명단이다라며 실체는 따로 있다고 저는 본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 전 대표는 이미 언론이 이니셜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다음 주가 되면 저한테 안 물어봐도 알 것이라며 조만간 터질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년에 노원 나옵니까? 저는 나가는 게 기본 계획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윤핵관들이 갖고 장난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장난쳐요?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공천 가지고 무슨 뭐 주는이 많으니 갖고 막 얘기하고 아니 징계가 공천 심사 직전이 끝나니까.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사실 뭐 홍준표 대표는 뭐 징계 받고도 대선 후보 됐는데 뭐 그러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고. 예. 그러니까 전혀 그것보다는 아마 정치적으로 이제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휘둘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막판에 가가지고 끌려다니고 무슨 망신주기하고 이렇게 했던 거와는 다르게 저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만약에 선거 막판까지 막판도 아닙니다. 저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공천 심사 과정도 아닙니다. 그 전 네. 단계에서도 저는 언제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얘기는 본인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고 이준석 전 대표 아니 표현으로 공천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선거 날까지 모든 행보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판단해야 될 타이밍이 있으면 다 판단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그러면 뭐 무소속 출마도 강행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모든 걸 포함해서 능동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한편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윤핵관들 정신 상태를 보면 지금 누가 들어가고 말고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서 자기 분풀이를 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들은 영남이나 강원 선거만 치러온 분들로 서울 지역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겠는가라며 공천 때 자기들 좋은 사람만 앉힐 것이라고 예견했는데요. 그러자 진행자가 내년에 노원병에 출마하느냐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나가는 게 기본 계획이다. 문제는 윤핵관들이 이것을 갖고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장난을 치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대처 시기에 대해선 오늘부터 선거날까지 모든 행보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판단해야 될 타이밍이 있으면 다 판단하겠다며 꼭 공천심사 시기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언제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소속 출마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능동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박수현 전 청와대 소통수석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천 문제가 아마도 전국의 뇌관이 될 것이다. 속 좁게 이준석 전 대표를 쳐냈듯이 공천에서 장난을 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호재다라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이자들은 무슨 상상을 하든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며 윤핵관들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뭐 저는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나 국힘당이나 개진도진 변변 상종 같은데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나면 저희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공천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또 무소속 출마하면 당선될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이 근자감은 뭘까요?